리버싱 핵심 원리 14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장에서는 PE 파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또 그 내용을 분석하기 어렵게 만들 목적으로 사용하는 압축 관련된 기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압축하는 방법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손실 압축입니다. 그래서 압축된 파일을 100% 원래대로, 그러니까 이 압축을 풀었을 때 100% 원래대로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비손실 압축이라고 하고요. 손실 압축 같은 경우는 압축된 파일을 풀었을 때 100% 원본하고 똑같이 복원할 수 없는 경우에 우리가 손실 압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손실 압축 같은 경우는 파일 데이터의 크기를 줄여서 보관, 이동이 용이하게 하는 걸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파일을 사용할 때 해당 압축을 해제하면 그대로 원본하고 동일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압축을 해제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압축 알고리즘으로는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으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손실 압축 같은 경우는 압축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파일과 데이터에 의도적으로 약간의 손상이 가는 거, 그러니까 내용이 사실은 복원되지 못하게 잃어버리는 것을 허용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그래픽, 음향, 그 다음에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만들 때 압축률 이런 것들을 사용자한테 결정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압축률이 높으면 사이즈가 더 많이 줄어들고 그 얘기는 데이터가 많이 더 손실된다는 얘기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대부분 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손실된다고 해도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파일을 어느 정도로 압축한 거랑 이거보다 조금 더 압축한 거랑 이렇게 봤을 때 얘하고 얘의 화질 차이가 극명하게 난다라고 하면 사실은 사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손실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행 압축이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지 되는 기술인데요. 얘는 실행 파일을 압축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 .exe 파일이나 시스템 DLL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압축하는 기술들이고요. 파일 내에 압축 해제 코드가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얘는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압축이 안 된 원본이 필요하거든요. 원본이 잘 조건에 맞게끔 돼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압축된 상태다라고 하면 얘가 실행되면서 이렇게 압축이 풀린 원본 형태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압축 해제하는 코드가 함께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순간에 메모리에 압축을 해제해서 이렇게 해제된 게 올라갈 수 있게, 필요한 만큼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요. 압축된 PE 파일은 압축이 된 원본 PE 파일, 그러니까 원본이 이렇게 있으면 그 원본을 압축해 가지고 이만한 애를 이렇게 압축해서 만든 파일과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이렇게 반대로 복구할 수 있는 이 복구 루틴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어서 파일로 제공을 합니다.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얘죠. 일반 압축 같은 경우는 자체 실행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노트패드.exe를 윈집으로 압축을 해버리면 당연히 실행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실행 압축 같은 경우는 압축을 한 후에도 자체 실행이 가능하다, 특징이 있고요. 그렇게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행할 때마다 디코딩하는, 얘가 지금 이제 압축을 푸는 루틴이에요. 디코딩 루틴이 호출이 돼서 먼저 디코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되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원본 PE 파일이 있으면 요게 이제 압축해주는 동작하는 애를 우리가 패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패키지로 만들어주는 애예요. 패커라고 얘기하고 이 패커의 결과물이 압축된 PE 파일,
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압축된 PE 파일에는 압축된 원본과 디코더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패커라는 용어 말고 프로텍터라는 용어도 많이 쓰고 있어요. 왜 프로텍터라는 용어는 왜 쓰냐면 이게 엔티 리버싱 기법에 특화된 패커를 우리가 프로텍터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 역공학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못하게끔 방지하는 기술로 이 패커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걸 우리가 프로텍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PE 패커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 파일 압축키이고요. 런타임 패커예요. 목적으로는 PE 파일의 크기를 줄여서 효율적으로 전송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다른 목적으로는 PE 파일의 코드하고 리소스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실은 이제 뭐 잘 분석하면 분석을 할 수는 있죠. 왜냐면 거기 디코더랑 다 있으니까. 그런데 분석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진단 여부로 본다고 하면 요게 이제 그 2018년 19년 버전으로 봤을 때예요. 그랬을 때 바이러스 토탈에서 유팩, 사팩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토탈에서 진단이 안 돼요. 요걸로 이제 압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데 요런 유팩, PSpin, NSNT 이런 거는 그 압축을 해도 바이러스 토탈에서 진단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계속 얘기하지만은 기술이 더 추가되고 하면서부터 이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현재 버전은 어떤지 확인을 조금 해볼 필요는 있어요. 자, PE 프로텍터, 아까 얘기했듯이 패커인데 역공학을 방지하는, 역공학으로부터 소프트웨어 파일을 보호하기 위한 유틸리티를 우리가 PE 프로텍터다. 실행 압축하는 거 있고요. 디버깅 못하게 하는, 우리가 지금 그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들이 깔리거나 뭐 이러면 이렇게 디버깅 못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디버거 디텍터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뮬레이터가 동작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코드 난독화, 뭐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뭐 좀 분석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가비지 코드 이렇게 박아 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다양한 PE 프로텍터들이 있고, 만약 이제 역공학을 계속 한다고 그러면 이런 기술들을 우회해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내용은 앞으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실제로 한번 본다고 하면 UPX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윈32 콘솔 버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패드를 UPX로 압축하고 싶다라고 하면 UPX에 -5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압축된 이후의 이름, 여기가 압축 대상 파일 이렇게 하면 이제 압축이 됩니다. 자, 압축을 해서 이제 보면 요게 이제 그 원본 파일이고요. 원본 파일의 크기가 이 정도 되고요. 얘가 압축된 애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원래 이제 원본 파일이니까 그 엔티 헤더 뒤에 세션 헤더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 섹션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이제 뭐 여기 헤더까지는 동일하게 들어가더라도 이 세션에 있는 내용들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이제 바디에 실제 데이터들이 들어가는데 얘가 이제 압축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압축되니까 요 지금 구성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파일 크기도 줄어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압축된 아이를 이렇게 PE 뷰로 이제 한번 분석을 잠깐 해보면 여기 이제 좀 독특한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그 첫 번째 세션을 한번 열어서 본 거죠. 첫 번째 세션을 열어서 보면 여기 보면은 얘가 지금 그 파일에 들어가 있는 세션의 크기거든요. 그런데 얘가 0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세션에 해당하는, 지금 여기죠. 여기 섹션에 해당하는 거에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션을 메모리에 올렸을 때의 크기는 이만큼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없는데 올라가서 이렇게 저장시켜져야 되는 공간은 이렇게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건 이런 거죠. 압축된 코드가 이제 그 디코딩 통해 가지고 압축 해제가 되면 이 메모리에 어딘가에 다시 걔가 올라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금 잡아놓은, 여기 지금 1빵빵 빵빵 바이트만큼 헥사로 잡아놓은 여기에 아마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 지금 그 두 번째 세션 여기에는 원본 코드랑 압축 해제된 코드가 요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차근차근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이때 이제 EP는 을에 이제 첫 번째 세션에 있거나 뭐 이럴 텐데, 그렇지 않고 여기 두 번째 세션을 아마 가리키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자세한 사항은 뒷부분에 이제 그 압축된 실행 파일을 분석하는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